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지금 보시는 승무패 현미경 분석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종 픽 이미지만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멤버십 여러분들에게는 승무패 최종 픽까지 이미지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4,990원 커피 한 잔 비용으로 승무패와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정보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멤버십 가입 절차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승무패 50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맨유와 맨시티의 맨체스터 더비입니다. 저는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픽을 만드실 때 고등수 적중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최종 픽을 그대로 따라가실 경우에는 적중 확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핵심 수비수 바란 선수가 부상으로 또다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수비 쪽의 전력 누수가 굉장히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드필더 포그바 선수가 징계로 결장을 하게 되고 수비수 린델로프 선수 역시 100% 몸 상태가 아니라서 맨체스터 시티전의 출전 여부가 조금은 불투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호날두 선수가 아탈란타전에서 2골이나 넣어주면서 극장 무승부를 이끌어낸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맨유의 솔샤르 감독이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굉장히 강했던 상대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믿고 맨시티를 상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직전 클리브리아의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에서 4대1 완승을 거뒀는데 대부분의 주축 자원들이 모두 경기를 소화를 했습니다. 스털링, 제주스, 마레즈, 포든 같은 핵심 공격 자원들이 나란히 골맛을 본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앙수비수 라포르트 선수가 징계로 인해서 결장을 하기 때문에 중앙수비 조합을 스톤스 선수와 디아스 선수가 꾸릴 것으로 보여지고 이 가장 최신으로 들어온 부상 정보에 의하면 핵심 오른쪽 풀백인 카일 워커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카일 워커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왼쪽에 있었던 칸셀루 선수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진첸코 선수가 왼쪽으로 대신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진첸코 선수가 요즘에 경기력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왼쪽 측면 수비에 구멍이 생길 수 있는 맨시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수비 쪽에 누수가 큰 맨유가 맨시티를 상대로 어려운 경기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맨체스터 시티를 전적으로 믿기에는 맨시티의 경기력에도 물음표가 붙는 상황입니다. 먼저 맨유의 솔샤르 감독이 과르디올라 감독을 상대로 굉장히 강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최근에 맨유가 리그 경기 기준으로 4경기 3승 1무로 맨시티를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맨유가 홈구장인 올드 트래포드에서는 3경기에서 1무 2패로 승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맨유로서는 굉장히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맨유가 최근에 토트넘과 아탈란타를 상대로 3백 수비를 들고 나오면서 승점을 챙겼는데 이 바란 선수가 또다시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3백 가동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나마 수비수 에릭 바이 선수가 아탈란타전에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에릭 바이 선수가 어느 정도 해줘야지만 맨유의 수비가 제대로 작동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 스트라이커를 영입을 하지 못하면서 올 시즌 공격력에 물음표가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무득점 경기가 리그에서 딱 3번밖에 없었는데 이 올 시즌에는 리그 10경기밖에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지난 시즌만큼의 무득점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최전방 스트라이커의 부재에 따른 제로톱 전술이 제대로 이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페란 토레스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제로톱 전술을 수행할 수 있는 이 펄스 나인 가짜 9번 역할의 공격수가 상당히 모호해진 맨시티이고 이 거액의 이적료를 주고 데려온 영입생 그릴리시 선수 역시 최근에 무득점 행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 역시 이 중원에서 번뜩이는 한 방이 최근에는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맨시티 역시 최근에 공격력에 물음표가 있는 상황입니다. 맨유의 솔샤르 감독이 맨시티 과르디올라 감독의 킬러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솔샤르 감독이 지금 경질 위기라는 점에서 또다시 귀신같이 맨시티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 목숨을 연장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맨시티의 핵심 측면 수비수 카일 워커가 추가적인 부상 리스트에 올라왔기 때문에 진첸코 선수가 들어온다면 맨시티의 측면 수비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솔샤르 감독이 아탈란타전에서 괜찮은 몸놀림을 보여줬던 반더비크 같은 깜짝 자원들을 기용을 하면서 경기의 의외성이 증가를 한다면 이 경기는 이 액면가와는 다른 경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맨유의 호날두 선수가 골 결정력이 최근 좋은 상황에서 맨시티의 에데르송 골키퍼 역시 최근에는 선방 능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역시 리스크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기본적으로는 경기력적인 측면이나 맨유의 수비적인 불안감을 봤을 때는 이 맨시티의 승리가 조금은 유력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적인 요소를 고려를 해 봤을 때 맨유가 충분히 천적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1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면서 조금은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에스파뇰과 그라나다의 경기인데 에스파뇰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리그 홈 경기에서 3승 2무 1패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수비력이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되는 에스파뇰인데 핵심 공격수 라울 데 토마스 선수가 빌바오전에서 퇴장을 당해서 지난 헤타페전에 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울 데 토마스 선수의 출전 여부를 두고 이 매체마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출전 여부를 파악하는데 조금은 애를 먹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훈련 사진이 포착이 됐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공개를 하는 훈련 사진에 이 라울 데 토마스 선수가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출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그렇게 된다면 에스파뇰이 지난 헤타페 원정에서 겪었던 골 결정력 부재를 어느 정도 해소를 라울 데 토마스 선수가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주전 오른쪽 풀백 오스카일 선수를 제외하면 부상자가 없는 것이 에스파뇰이고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레반테 원정에서 3대0 완승을 거뒀고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로 승점을 꾸준히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루이스 미아 선수가 이 부상으로 불투명하고 고날롱 선수 역시 부상으로 이탈을 해 있습니다. 중앙 수비수 두아르테 선수 역시 부상으로 한 달여간 결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비와 중원 쪽에서 전력 누수가 조금은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에스파뇰의 주포 라울 데 토마스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매체에서는 출전 정지 징계가 아직 남아있다는 말이 있고 어떤 매체에서는 출전 정지 징계가 끝났다는 말이 있어서 출전 여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이 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라울 데 토마스 선수가 선수들과 함께 훈련을 소화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출전 정지 징계가 한 경기에서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울 데 토마스 선수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에스파뇰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만약에 나오지 못한다면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잡아볼 만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에스파뇰이 측면 공격에 강점이 있습니다. 주로 포백을 사용을 하는데 4-2-3-1이나 4-4-2, 4-1-4-1 같은 포백 기반의 전술을 사용을 하면서 좌우 측면 자원들의 어떤 크로스를 자주 활용을 하는데 이 최전방에 라울 데 토마스 선수가 나오지 못하면 이 헤딩 한 방이 좋은 라울 데 토마스 선수의 마무리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격 흐름이 살아나지 않는 것이 에스파뇰입니다. 따라서 이 라울 데 토마스 선수가 나온다면 에스파뇰이 홈에서의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원과 수비 쪽의 전력 누수가 심한 그라나다를 상대로 충분히 승점 3점을 따낼 수 있는 경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그라나다가 최근에 5경기에서 2승 2무 1패, 직전 레반테 원정에서는 3대0 완승을 거뒀는데 이 최근에 그라나다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 것이 레반테 출신의 측면 자원인 루벤 로치나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최근에 공격 포인트를 꾸준하게 올려주면서 측면 공격을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이 로치나 선수가
에스파뇰을 상대로도 활약을 해줄 수 있다면 그라나다 역시 쉽게 패배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양팀 모두 세트피스 공격이 강한데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수비가 원체 좋고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세트피스 수비가 약한 팀으로 꼽히지만 올 시즌에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이 2골밖에 없기 때문에 양팀 모두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기에는 힘든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양팀 모두 득점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팽팽한 무승부도 그려지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라울 데 토마스 선수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저는 에스파뇰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만약에 변수에 따라서 라울 데 토마스 선수가 결장을 한다면 그라나다의 무승부까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3번 경기는 브렌트포드와 노리치 시티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행보로 보자면 브렌트포드의 승리가 액면가로는 그려지는 매치업이지만 이 두 팀이 승격팀 간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상성이 오히려 깨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브렌트포드가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로 부진한 모습이 있고 직전 번리 원정에서는 올 시즌 처음으로 3골이나 실점을 하면서 1대3으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핵심 자원인 라야 골키퍼가 장기 부상으로 빠진 것이 상당히 뼈아픈 전력 누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중앙 수비수 아예르 선수 역시 햄스트링 부상 여파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로리앙에서 건너온 공격 2선 자원인 위사 선수 역시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이 브렌트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리치 시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1승을 거두지 못한 팀인데 이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테무 푸키 선수가 최전방에서 유일하게 골을 넣어주고 있는데 이 푸키 선수가 침묵을 하는 날에는 영락없이 이 득점을 하지 못하는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측면 자원인 켄트웰 선수 역시 이 최근에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출전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최전방의 테무 푸키나 사전트 같은 공격수들을 향한 단조로운 공격 패턴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사고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2부 리그 시절에 이미 브렌트포드 축구를 충분히 경험한 노리치 시티이고 무엇보다 2부 리그 시절에 상대 전적에서 노리치가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부 리그에서 그 어떤 팀보다도 브렌트포드의 축구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노리치 시티의 선수와 감독님이고 현재 브렌트포드의 핵심 자원들이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2부 리그 시절에 노리치 선수들에게 굉장히 익숙했던 브렌트포드 선수들이 대거 선발로 나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브렌트포드의 공격 3인방인 이반 토니, 음베모, 카노스 같은 선수들은 지난 시즌 2부 리그부터 상대를 여러 번 해왔기 때문에 노리치 수비진이 제 아무리 최다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허벌창 수비라고 할지라도 지난 시즌에 많이 상대를 해봤기 때문에 다른 팀들을 상대할 때보다는 확실히 수월한 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최근에 브렌트포드의 라야 골키퍼가 부상으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라야 골키퍼의 선방 능력뿐만 아니라 후방에서 한 번에 때려주는 롱패스도 실종이 된 브렌트포드이기 때문에 최전방에 이반 토니를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도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노리치가 2부 리그 시절에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강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에는 부엔디아라는 선수가 이 노리치의 유니폼을 입고 브렌트포드 담당 일진으로 활약을 했는데 이 부엔디아 선수가 아스톤 빌라로 떠났기 때문에 그러한 전력 누수를 고려를 했을 때는 노리치가 이 브렌트포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 3번 경기는 2부 리그 시절의 상성이 이번에도 발현이 될 조건이라는 점에서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첼시와 번리 경기인데 이변 없이 첼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가 최근에 5경기 5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직전 말매 원정에서도 로테이션을 가동한 상황에서 1대0 귀중한 승리를 거뒀는데 핵심 공격 자원인 루카쿠와 베르너 선수는 A매치 기간 이후에나 돌아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첼시가 화력은 여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첼시가 최근에 연승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탄탄한 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그 10경기에서 실점이 딱 3골밖에 없어서 프리미어리그 최고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 이 득점 역시 루카쿠와 베르너 선수뿐만 아니라 이 총 14명 가까운 선수들이 골고루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몸이 무기인 첼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 캉테 선수가 부상 복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중원에서의 활동량 역시 강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번리와의 대결을 앞둔 팀들은 항상 제공권과 세트피스 공격을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 첼시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도 5골로 2등을 달리고 있고, 세트피스 수비 역시 실점이 딱 한 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등을 달릴 정도로 세트피스 수비가 좋아서 번리가 자랑하는 제공권이나 세트피스 공격이 살아날 가능성이 조금은 희박하지 않나 싶습니다. 번리 같은 경우에는 브렌트포드와의 홈경기에서 3대1 완승을 거두면서 리그 첫 승리를 맛봤기 때문에 번리 또한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특히 지난 회차에서 제가 조명을 해드렸던 리옹 출신의 공격수 막스 코르네 선수가 최근 3경기 3골로 맹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번리로서는 또다시 코르네 선수의 발끝에 기대를 걸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번리가 의외로 올 시즌 무게중심이 상당히 높으면서 전방 압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방 압박 지표라고 볼 수 있는 PPDA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PPDA 수치가 높게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효율적인 압박이 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상대팀이 전방 압박을 펼치든 수비적으로 내려앉든 이 유형을 가리지 않고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번리의 강점이 세트피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트피스 지표 면에서 오히려 번리를 능가하는 것이 첼시이기 때문에 번리의 유일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세트피스가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첼시의 핵심 공격수 루카쿠 선수가 이 결장을 하지만 번리에게 강했던 모습이 있는 지에우 선수가 최근에 골맛을 봤고, 부상에서 돌아온 퓰리식 선수 역시 한방이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이 첼시가 루카쿠와 베르너가 없어도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자원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첼시의 수비형 미드필더 캉테 선수가 복귀를 할 수 있다면 번리가 자랑하는 측면에서의 크로스가 올라오기도 전에 캉테 선수가 효율적으로 측면 공간을 커버를 하면서 여러모로 수비적으로 탄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4번 경기는 첼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울버햄튼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패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 원정에서 2대0으로 깜짝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5경기 1승 4무 1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리그 홈 경기에서는 올 시즌 1승 4무 0패로 무승부가 조금은 많지만 그래도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이고, 지난 시즌 맞대결을 보시면 1승 1패로 굉장히 팽팽했던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에제 선수 외에는 없기 때문에 풀 전력으로 나설 수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한 가지 약점인 것이 이 세트피스 실점이 올 시즌 7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세트피스의 강점이 있는 울버햄튼에게 세트피스 한 방으로 덜미가 잡힐 가능성도 조금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공격수 벤테케 선수가 3경기 2골, 윌프리드 자하 선수 역시 4경기 2골, 미드필더 갤러거 선수는 맨시티전에서 1골 1도움으로 맹활약을 했고, 영입생 공격수인 에드와르 선수 역시 3경기 1골을 넣어주면서 이 공격진들의 컨디션이 전반적으로 나쁘지가 않습니다.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팰리스보다도 더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5경기에서 4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고, 에버튼과의 홈경기에서도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이 무패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 3승 1무 1패로 짠물 수비까지 보여주면서 원정에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이 홈과 원정에서의 유불리를 따지기가 상당히 애매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포 히메네즈 선수가 최근에 황희찬 선수와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고, 울버햄튼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이 4골로 강한 면모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살려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매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두 팀 비슷하게 공격진의 컨디션이 좋은 상황에다가 크리스탈 팰리스는 맨시티를 꺾은 상승세, 울버햄튼은 최근 무패 행진 상승세를 제대로 타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홈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고 울버햄튼은 올 시즌 원정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홈과 원정에서의 유불리를 따지기에는 힘든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상대 전적은 울버햄튼이 앞서고 있는데 최근 홈 경기에서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패하지 않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무승부로 기우는 요소이지 않나 싶습니다. 두 팀 플레이 스타일은 조금 갈리는 면이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비에이라 감독이 부임한 뒤후에 빌드업과 지공 형태의 공격을 주로 활용을 하고 울버햄튼은 라즈 감독 체제에서 빠른 다이렉트 축구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트피스가 변수로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고 반대로 울버햄튼은 세트피스에 강점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팽팽한 흐름이 이어지다가 세트피스 한 방으로 울버햄튼이 승기를 잡을 수도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5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울버햄튼의 승리까지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브라이튼과 뉴캐슬의 경기인데 브라이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튼이 최근에 이 경기력은 좋은데 전형적으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브라이튼 특유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가 그래도 리버풀 원정에서는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깜짝 승점을 추가를 했습니다. 브라이튼은 공격수 웰백 선수와 수비수 덴번 선수 외에는 부상자들이 대거 돌아왔기 때문에 선수층이 나름대로 두터워진 상황입니다. 트로사르 선수가 뉴캐슬 상대로 지난 시즌에 1골 2도움으로 강했던 모습이 있고 무페이 선수는 최근에 부진한 모습이 있지만 뉴캐슬 상대로 지난 시즌에 3골 1도움을 올렸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무페이 선수 역시 이번 경기 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뉴캐슬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3승 3무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무려 2승을 거둔 브라이튼이고 특히 뉴캐슬을 상대로 홈과 원정에서 모두 3대0 대승을 거뒀던 브라이튼이기 때문에 상성적으로 뉴캐슬을 압도하는 면이 있습니다. 반대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첼시와의 홈 경기에서도 0대3 완패를 당하면서 이 노리치 시티와 함께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우디 국부 펀드가 팀을 인수를 하면서 굉장히 기대감에 찬 뉴캐슬인데 신임 감독을 선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아레알의 감독인 우나이 에메리 감독을 섭외를 하려다가 거절을 당했고 다른 감독들 역시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본머스를 이끌었던 에디아우 감독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에디아우 감독이 과연 이 뉴캐슬, 이 돈이 많아진 뉴캐슬을 빅클럽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는 감독인지는 조금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에이스 생 막시망 선수가 4경기째 공격 포인트가 없는 것도 뉴캐슬에게는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격수 칼럼 윌슨 선수 역시 3경기 연속골을 넣다가 4경기 연속골에는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모로 브라이튼이 우세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지난 시즌 포함해서 압도적으로 뉴캐슬을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의 우위가 있는 브라이튼이고 무엇보다 뉴캐슬은 신임 감독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팀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어수선한 면이 있습니다. 사우디 거대 자본이 팀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 선수들의 입지 역시 자연스레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감독까지 지금 없기 때문에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는 뉴캐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브라이튼은 최근 승리가 없었지만 직전 리버풀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 웰백 선수를 제외한 공격 자원들이 모두 돌아왔기 때문에 다양한 카드가 있고 영입생인 음웨프 선수 역시 리버풀을 상대로 골을 넣으면서 적응을 마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뉴캐슬은 핵심 공격자원 컨디션이 칼럼 윌슨 선수를 제외하면 좋지 못하고 브라이튼이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그레이엄 포터 감독의 유연한 전술 변화, 중원에서의 압도적인 퀄리티 등을 활용하면 충분히 상대 전적의 우위를 이번 경기에서도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뉴캐슬에게 유독 강했던 트로사르와 무페이 선수 역시 출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브라이튼이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6번 경기는 브라이튼의 단성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일부 마지막 경기는 알라베스와 레반테의 경기인데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라베스가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바르셀로나 원정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점을 챙겼고 두 팀의 맞대결을 보시면 지난 시즌에 두 차례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홈에서 2대2,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둔 알라베스이고 리그 11경기에서 6골밖에 넣지 못해서 헤타페와 함께 최소 득점 공동 1위를 달릴 정도로 빈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3경기에서 4골을 넣어주면서 공격력이 서서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에이스 공격자원인 호셀로 선수가 최근에 3경기에서 2골 1도움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라리가에서 제공권 2위를 달리는 것이 알라베스인데 세트피스 실점은 4골로 세트피스 수비가 조금은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반대로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 20개 팀 중에서 유일하게 승리가 없는 팀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라나다와의 홈 경기에서도 0대3 완패를 당했고 리그 12경기 실점 23골로 최다 실점 1위를 달릴 정도로 수비가 불안한 면이 있고 베테랑 공격수 솔다도 측면의 데프루토스 같은 자원들이 제 몫을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까지 문제인 것이 레반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미드필더 깜바냐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온 것은 상당히 호재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공격수 마르티 선수는 여전히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또다시 모랄레스 선수 혼자 독박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모랄레스 선수가 알라베스를 상대로 지난 시즌에 3골로 강했던 이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모랄레스 선수의 발끝에 기대를 걸어 봄직한 레반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모랄레스 선수가 리그에서 4골을 넣었는데 그 4골 모두 원정 경기에서 나왔다는 점도 레반테 팬들 입장으로서는 모랄레스의 발끝에 기대를 걸 수 있는 요소이지 않나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알라베스의 압도적인 제공권에 레반테가 고전을 할 수도 있는 경기입니다. 알라베스는 라리가에서 제공권 넘버2인데 레반테는 뒤에서 넘버2입니다. 19위로 최하위권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6골로 최다 실점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알라베스가 충분히 제공권과 세트피스를 활용을 해서 재미를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난 그라나다전에 에서도 레반테가 선제골을 이 코너킥으로 실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세트피스에서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레반테는 공격 원투펀치인 모랄레스와 마르티 중에서 마르티 선수가 최근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면서 화력이 저하가 됐습니다. 영입생 공격수인 솔다도 선수가 전혀 제 몫을 해주지 못하고 있고 이 측면의 데프로투스 역시 부상 이후에는 굉장히 폼이 저하가 되어 있습니다.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포인 호셀루 선수가 살아났고 지난 시즌에 2차례 무승부를 거둔 두 팀이지만 최근 기세 자체는 알라베스가 훨씬 더 우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변수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레반테가 아직 라리가 유일의 승리가 없는 팀이기 때문에 이러한 팀들은 언젠가 1승을 거둘 수 있는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알라베스가 최근에 경기력이 좋다고 할지라도 레반테가 꺾을 수 없는 체급의 팀은 아니라는 점에서 언제든 1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레반테의 공격수 모랄레스 선수가 올 시즌 넣었던 라리가 4골 모두가 원정 경기에서 나왔다는 점과 지난 시즌에 모랄레스가 알라베스를 상대로 유독 강했던 킬러 면모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레반테가 모랄레스가 맹활약을 해줄 수만 있다면 알라베스 원정에서 시즌 첫 승을 거둘 수 있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상상을 해봄직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7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50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